You wanna feel the vibe that I'm feeling and loving it and imagine 저긴 빨리 looks like tiny we call it destiny 지금부터 하나 둘 셋 하면 모여 보자 그래 come over yeah get it on now get it on now let's bring it back to 90s 내가 원하는 대로 자신 있는 모습 그대로 이제껏 숨겨왔던 비밀을 내게 모두 말하고 싶어 baby Funny how our dreams come true My dreams come true 나를 지켜줄 거야 아껴왔던 작은 사랑 You make me feel so good Funny how I feel for you 너의 곁에 그려질 꿈결 같은 나의 미래도 You gotta be mine 지금도 미래도 Oh, yeah, yeah. You make me feel me good. Do you wanna upside down? You make me feel me good. Don't you wanna up and down? I'm in twilight zone. 처음 느낌인 것처럼 짜릿했던 순간 그대로야 지금 난 마치 약속했던 것 같아. No 같은 거 바라볼 때 그때 말하고 싶어. So I'm loving you more than last forever. My dreams come true. 지켜줄 거야. 아껴왔던 작은 사람. You make me feel so good. Funny how I feel for you. 너의 곁에 그려질 꿈결 같은 나의 미래도. You gotta be mine 지금도 미래도. 지금도 미래도. You make me feel me good. Do you wanna upside down? You make me feel me good. Don't you wanna up and down? Yeah. Come on over. 언제나 둘이 함께. 그대가 있는 나 행복할 거예요. 더는 슬픈 노래 듣지 않을 거예요. 내 맘을 알겠죠. Now I love if you love me wanna take you walk and make it so now Winnie Beanie again No matter what you're doing get to love me what's to do with me Take it away so relax here we go Dreams come true My dreams come true 나를 지켜줄 거야 아껴왔던 작은 사랑 You make me feel so good I feel for you 너의 곁에 그려질 꿈결 같은 나의 미래도 You gotta be mine 지금도 미래 Dreams come true 여러분의 저녁을 책임지겠습니다. 소통하는 재미 뉴스프리데스크 아나운서 김민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성정 기자입니다. 매주 수요일이면 한 목소리로 내온 외침이 있죠. 올해로 30년째 이어진 외침, 바로 수요 집회 이야기인데요. 지난 30년 동안 1525차례의 집회가 있었습니다.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요구는 줄곧 일본 정부의 진심 어린 사죄였습니다. 네. 사실 지난해 3분이 떠나셨고 이제 생존하시는 분들이 한 13분 남으셨다고 들었거든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도 들고 네. 사실 과거가 모르쇠로 덮는다고 이게 덮여지지가 않잖아요. 빨리 인정하고 사과할 거 사과하고 또 그랬으면 좋겠네요. 네. 네. 오늘 신청곡은 마무리님이 신청하신 에스파의 Dreams Come True였습니다. 맞아요. 네. 원래 SAS 곡인데. 그죠? 네네. 굉장히 요즘 트렌디한 노래로 탈바꿈 잘 시켰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네. 여러분께 말씀드릴 게 죄송합니다. 있는데, 예. 아이고. 저희가 준비하는 그 한 3, 4초가 살짝 나갔네요. 대기하는 와중에 노출이 돼가지고. 네. 저희 신청곡위원회 장경록 씨가 새로 왔는데 오늘 첫 이제 해보는 건데 네네. 핸들을 잡았는데 잠깐 그런 실수가 있었네요. 죄송합니다.
근데 또 이런 게 또 재미고, 그렇죠. 예, 또 저희가 또 또 미리 또 와 대기하는 계시는 분들을 예. 위해서 자잘한 그러니까. 소소한 재미가 재밌으셨잖아요. 있었던 거죠. 한번 본 거죠. 예. 저희가 뭐 욕한 건 아니니까요. 네. 대기하면서 다행히도 다행히도 이렇게 네. 열심히 원고 전달하고 막 이렇게 하는 모습이 나가가지고 네. 깜짝 놀랐습니다만. 오늘 명찰 잘 돼 있는데요. 예. 좀 전에 제가 네, 약간 또- 반사가 있었어요. 네네. 서영장님이 장경로 기억하겠다 하셨어요. 아니 이런 식으로 본인 이름을 알리시는 거죠. 예. 러블리나님이 예쁜 꽃 이모티콘을 보내시면서 좋아요. 청아님이 무슨 일이 있었냐고. 네. 신선했다고 오늘님께서 인간미 있다고도 말씀해 주셨고. 그러게 오늘 저희 하얀색으로 또 맞춰 입었네요. 오르네요. 예. 네. 오 와우. 이사나님 2분 이상 스포 당했다고. 그러네요. 그러네요. 무슨 말씀인가 했네요. 예. 감사합니다. 또 재밌게 봐주셔서. 예. 생각보다 반응이 뜨거운데요. 가끔씩 이렇게 이벤트로 네? 살짝 네. 이러는 범블비님이 아까 타이머 42분으로 돼 있는 것도 신선했다고. 아. 저희 타이머가 미리 돌아가고 그러네요. 있거든요. 사실은. 야, 아니 그 짧은 순간 어떻게 다 포착하셨을까? 그러니까요. 5981 실버 프린스님 오랜만에 다시 들으셨다고. 감사합니다. 반가워요. 네. 서영찬님이 거의 박제를 해놓으셨네요. 메모. 네, 메모. 6시 네. 55분. 미라클님이 메이킹 필름처럼 반가웠다고. 네. 아무튼 아. 장경록 씨에게 감사드리면서 네. 오늘 첫 번째 코너. 쭌쭈닝님이 슬기로운 장슬기 기자님 보고 싶어요 하셨어요. 네, 넘어갈까요? 할 얘기 많죠? 출발합니다. 네, 오늘 프리초대에서 여론 요정 장슬기 데이터 전문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해피 뉴 이어. 새해 첫 방송이네요. 그러고 보니까. 그러네요. 예. 잘 떡국 드셨어요? 떡국은 먹지 못했습니다. 떡이 없어서 됐습니다. 네. 갑자기 사오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약간 숙연해지는데요. 네. 끓일 줄을 몰라. 아직은 뭐 네. 설날에 먹으면 네. 되니까. 네. 아직 뭐. 저는 그날 출근해가지고 구내식당에서 먹었어요. 맞아요. 떡국을. 구내식당 덕고. 네, 너무 또 맛있어요. 출근했군요. 주말에. 1월 1일 날. 고생하셨네요. 네, 그 말 들으려고 한 거 아니고요. 네. 미라클님은 여론조사라는 단어를 들으면 장슬기 기자가 대박. 생각이 난대요. 와우. 감사합니다. 와우. 네. 옹수표님이 노트 준비 학습 모드 온 하셨어요. 네. 오늘 그 여론의 표시가 좀 작아진 것 같네요. 네 평소보다. 맞아요. 네 맞습니다. 어. 오늘 출력을 약간 잘못했어요. 이거 매번 출력한 거. 네. 건가요? 그래요? 저는 계속 붙어 있는 줄 알았어요. 저도 항상 붙어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닙니다. 네. 또 올 다른 때만 데도 가고 특별히 해야 되니까. 네. 여기 어떻게 부장님이 좀 작게 뽑으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 선명하게 뽑으라고 하셨는데 저희 선명하게. 네 저희 팀 프린터가 점점 약간 활력을 잃어가고 있어서 잘 안 보이시지 않나요? 박 부장님 그죠? 좀 아셔야겠네요. 예. 팀의 제가 소모품을 괜한 다시 말씀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사실 빌로버 TV님이 단발병 유발 방송이래요. 셋 다 단발. 셋 다 단발이라고. 제가 불을 지폈죠. 네. 여기가 제일 단발이 조신한 단발인 거예요. 네, 맞아요. 네. 이제 대선이 한 63일 정도 남은 건데 맞아요. 한 2달? 그쵸? 근데 선거판이 너무 예측불허고 막 이렇게 돌아서면 속보가 나와 있고. 맞아요. 찌라시 너무 많이 돌고. 그러니까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네. 일단 오늘 있었던 윤석열 후보의 기자회견 영상 잠시 보고 얘기 나누실게요. 많은 국민들께서 과연 정권 교체가 가능한 것인지 걱정하고 계십니다. 우리 선거대책기구와 국민의힘을 잘 이끌어 국민들께 안심을 드렸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다 모두 오롯이 후보인 제 책임입니다. 그리고 제 가족과 관련된 문제로도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특히 지금까지 2030 세대에게 실망을 주었던 그 행보를 깊이 반성하고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국민이 기대하셨던 처음 윤석열의 그 모습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제게 시간을 좀 내주십시오. 확실하게 다른 모습으로
국민들께 변화된 윤석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여론조사가 이렇게 중요하고 대단한지 몰랐습니다. 사실 이 모든 난리의 시작이 지지율 때문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그 말 기억하세요? 그 조사가 아니면 내가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다. 이게 윤석열 후보가 진짜 스스로 한 말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 조사가 가리키는 말이 한 신문에서 실시한 2020년 신년조사에서 비롯된 거예요. 그러니까 2021년이 아니라 2020년 1월에 조사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윤석열 후보가 대선 후보로 거론이 살짝 되고 있었는데 조사가 10%는 넘지 못했었거든요. 근데 이 조사에서 10.8%가 나오면서 이 사람 뭔가 있나 보다. 요런 효과가 딱 있었던 거죠. 근데 그게 국민들한테만 있었던 게 아니고 윤석열 후보한테도 그런 느낌이 있었나 봐요. 뭐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윤석열 후보가 그런 얘기 자주 하잖아요. 국민이 불러서 내가 여기 나왔다. 근데 그러니까 결국 이 조사를 비롯한 수많은 여론조사가 국민들의 목소리가 됐지 않았나 윤석열 후보에게는. 그래서 여론조사가 윤석열 후보를 여기까지 끌고 온 것도 있는 것 같다. 뭐 이런 분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사실은 대선 후보 정치인이 아니었던 상태에서 무대에 올린 것도 지지율이요. 무대에서 지금 힘들게 이런 다시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얘기하는 이 상황도 지지율이네요. 참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이제 여론조사 좀 쏟아지고 있잖아요. 맞아요. 신년 들어서도 60여일 앞두고 여론조사가 막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는데 최근에 여러 여론조사에서는 이제 이재명 후보가 높게 나오는 결과가 많이 보여요. 맞아요. 지금 16개 조사가 지금까지 1월 1일 이후에 나왔는데요. 한 개 조사 빼고는 모두 이재명 후보가 앞서는 걸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한 개 조사도 이제 0.4%포인트 윤석열 후보가 앞서는 걸로 나와서 사실상 오차범위 아니죠. 네. 그래서 좀 더 뜯어보면 지금 오차범위보다 크게 차이 나는 조사는 6개, 나머지는 나머지 9개는 오차범위 내에서 차이가 나는데요. 오차범위 안에서 차이가 난다는 거는 사실 이렇게 누가 이긴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확하게는 이제 7개 조사에서, 그러니까 아까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 7개 조사에서는 오차범위보다 크게 차이가 나고 나머지는 차이가 안 나는 건데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말씀드리면 7개 조사에서는 이겼다. 나머지는 잘 모른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근데 이 두 그룹 간의 차이는 7개와 9개의 차이는 결국에는 ARS냐 전화면접이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계감으로 보면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가 오차범위 내로 나오고 사람으로 물어보면 오차범위 밖으로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제 기억으로 ARS는 윤석열 후보가 계속 높게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맞아요. 이번에는 오차범위 아니라도 완전 역전이 된 거잖아요, 다. 맞아요. 그러니까 오차범위 안에서 역전된 거니까 윤 후보의 지지율이 확실히 좀 많이 빠지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지지율을 결국엔 누가 흡수하느냐, 뭐 이게 관건이 될 텐데, 뭐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 지지율을 누가 흡수하느냐의 흐름에서 나오는 인물이 이제 맞아요. 다시 보자. 다시 보자. 안철수 물도 후보. 다시 보자.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이제 오르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은 처음에 얘기 나왔을 때 대선 후보 출마한다고 얘기했을 때보다 지금은 지지율이 많이 올랐어요. 어느 정도 올랐죠? 여론조사를 조사하다 해서 매일매일 나오는 여론조사 412개를 조사를 해서 진짜에 가까운 여론조사를 추정했는데요. 그래프 같이 보시면 안철수 후보가 지금 13%까지 올라갔습니다. 엄청 올랐네요. 상당히 올라갔네요. 저희 점선으로 보이는 시점이 그 앞에 있는 선이 일주일 전 시점이에요. 지난주 12월 28일에 추정한 지지율인데 이때는 안철수 후보가 6%였으니까요. 2배 넘게 오른 거예요. 일주일 만에. 더블 스코어. 상승세가 엄청난데요. 그렇게 따지면. 그래프 나온 김에 살펴보자면 이재명 후보가 40%, 윤석열 후보 34%, 심상정 후보 3% 정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저것만 봐도 윤석열 후보 지지하던 층이 이젠 안 되겠다 하면서 안철수 후보 쪽으로 돌아선 게 아닌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잘 보시면 다시 지지율 그래프 같이 보시면 안철수 후보는 6%나 변화했지만 다른 후보자들은 크게 차이가 없어요. 그래프 흐름을 보면 그 파란색은 이재명, 빨간색은 윤석열 후보인데 살짝 하락세긴 하지만 거의 평행선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지 후보가 없다거나 모른다고 답한 사람이 늘어났다고 다시 빠지는 그 시점이 윤석열 후보 지지율이 이제 좀 빠지는 시점이고 그 동시에 이제 안철수 후보가 올라가는 걸 보실 수 있는데 사실상 저기 맨 왼쪽에 있는 세로선이 김건희 씨의 그 경력 위조
네. 허위 경력 관련한 보도가 나온 시점이거든요. 네. 그때 이후로 계속 하락세를 보였어요. 쭉 보면. 그래서 뭐 요새 많이 빠졌다가 아니라 사실 12월 중순부터 그러네요. 꾸준히 빠져오고 있다. 그러니까 쭉 떨어지는 네. 게 좀 예. 보이네요. 네. 그래서 윤석열을 지지하던 사람들이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던 사람들이 안철수를 바로 간 게 아니라 모름으로 갔다가 어디로 갔지? 나 어떡하지? 누구 찍지? 어느 쪽으로 갈까 하다. 근데 이재명 후보 쪽보다는 그래도 여기 제3시대 쪽으로 가야겠다 했을 때 제3시대를 딱 돌렸을 때 안철수 후보가 그곳에 있었노라. 뭐 이런 느낌이라는 맞아요. 거죠. 이거 다 나오네요. 지지율만 봐도.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그 그래프를 보시면서 이제 보면 예. 이재명 후보가 이 그래프를 이 지지율을 보고 어떻게 얘기했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다들? 이거 뭐 골든 크로스다, 데드 크로스다 이 얘기 했던 것 같은데. 맞아요. 예, 예. 근데 이재명 후보는 이 지지율의 반전을 발생한 게 골든 크로스가 아니라 데드 크로스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실제로 몇 달 전부터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은 저기에서 비슷비슷하게 나타납니다. 아주 크게 변동폭이 막 없어요. 급격하지는 않다는 거죠. 않아요. 이렇게 저는 이제 주식으로 보면 우리 심리적 저지선, 지지선 뭐 이런 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뭐 9만 원이 삼성전자가 9만 원이 무너지고 뭐 얼마가 무너지고 뭐 이런 것들이 뭐 심리적 저지선이 있고 그래서 거기서 많이 걸려 있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약간 40%의 지지율을 저지선이 형성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도 올라가지도 않고 막 크게 떨어지지도 않는 그래서 찰랑찰랑 거리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주식에서 얘기를 할 때는 보합세다 뭐 혹은 뭐 박스권에 갇혀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네.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좀 그쪽에서 갇혀 있지 않나. 그래서 이걸 뚫고 나오는 게 아마 가장 중요한 이재명 후보의 그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이제 이재명 후보도 골든 크로스가 아니라 데드 크로스다라고 네. 얘기하지 그러니까 않나 싶습니다. 내 지지율이 올라가서 위로 올라가는 상승 곡선이라기보다는 상대방이 빠지면서 맞아요. 이루어진 크로스이기 때문에 우리 캠프는 좀 고민을 해야 된다. 맞아요. 우리 예. 좀 이렇게 다잡는 그런 분위기로 가는 거군요. 채팅창에 데드 크로스라는 저희 푸드팬 여러분이 한 번 계셔가지고 진짜요? 날 불렀나? 데드 크로스라고 엉그럽게. 네. 예. 미리 아셨나 봐요. 너무 네. 신기하네요. 예. 그러게요. 근데 사실은 여론조사 그래프 보면 연말 이후로는 이제 안정적으로 약간 평행선을 그리는 모습이 보여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아침 저녁으로 막 이슈가 엄청 터져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평행선을 그리고 있다는 거는 이미 옮겨갈 표심들은 12월 중에 다 옮겨갔다. 그러니까 이미 먼저 다 옮겨갔고 이제는 뭔가 더 큰 이슈가 나오기를 내가 정말 지지율 후보를 바꾸거나 이런 걸 기다리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얘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20, 30대 많이 움직였다 뭐 이런 그쵸.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그래서 연령별로 어떤 변화를 보였는지 표심을 한번 그려왔습니다. 네. 요거 보시면 좀 복잡하긴 어우, 한데 네. 점 날리네. 네. 예. 약간 매트릭스 같아요. 맞아요. 뭔가 이렇게 쫙 맞아요. 떨어지는 매트릭스 아 같은데. 그렇네요. DNA 같기도 네. 네. 빨간 약, 파란 약 뭐 이런 건가요? 네. 왼쪽이 20대죠. 네. 연령별 지지율로 따지면. 20대고 오른쪽이 30대인데 저 점 하나하나가 저희가 조사 하나하나에서 나온 20대 지지율, 30대 지지율이에요. 그러니까 윤석열 이재명,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인데 색깔은 아시겠죠? 파란색은 이재명, 빨간색은 윤석열, 주황색은 안철수인데 지금 보시게 되면 20대 연령별 지지율에서 이제 크로스가 일어나는 시점이 사실 1월 다가서가 아니라 12월 중순 이후, 15일 이후 정도예요. 네. 그리고 30대는 이미 12월 초에 이미 갈렸어요. 그러네요. 이미 저기 그러니까 크로스가 있네요. 이미 12월에 이미 다 많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옮겨 탈 사람들은 옮겨 탈 사람은 좀 탔다. 옮겨 탔다. 네. 이미. 그래서 그게 이제 천년 여론수가 쏟아져 나오면서 뭐 크로스다 뭐 이런 얘기 더 많이 나왔지만 사실상 12월부터 슬근슬근 움직이던 유권자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돌이켜 생각해보면 이 시점을 생각해보면 30대가 돌아서기 시작한 12월 초반에는 울산 회동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네. 이준석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갈등, 이준석 후보가 아니죠.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후보의 이제 갈등이 시작했던 그런 시점이고 20대가 돌아서기 시작했던 거는 12월 중순 김건희 씨의 그 경력 위조 문제가 불거진 이유라고 봅니다. 네. 그 이후에도 점점 많은 이슈들이 있었는데 그쵸. 사실은 보통 정치 평론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35가 있고 양쪽 진보 보수에 35가 있고 나머지를 가지고 이제 싸우는 거다. 30을 이제 중도 표시 30을 가지고 싸우는 부동층 거다. 흔히 말하는 그쵸. 부동층. 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그 시점까지 다 빠진 것 같아요. 35, 35까지는 거의 다 빠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그 중도층이 어디로 움직일까를 아직 마음을 거의 못 정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요. 그러니까 왜냐면 두 사람의 지지율이 거의 안 변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중도층이 움직여줘야 되는 건데 그게 안철수 후보로 갔다가 또
없음으로 갔다가 지금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잘 모르겠네요. 어떻게 될지는 앞으로도. 네. 서영찬님이 그 어떤 방송도 이런 그래프는 보여준 적이 없다고. 네. 모두 스샷하시라고. 잘 알아주시네요. 벨라님이 나는 아직 지지자가 없음 큰일이네 하셨어요. 아 이게 황금방울님이 물 마시면서 합시다 슬기님. 네네. 다들 페르소나 에고님 다들 초집중 모드라고. 네, 이게 정확해. 뭘까? 이 점이 뭘까? 막 오랜만에 보는 그래프니까 네. 그럴 것 같아요. 수업 듣는 느낌이에요. 아, 지금 그쵸. 약간. 네. 너무 재밌는. 지금 뭐 빠질 대로 빠졌다고 말씀하셨지만 12월 말부터 지금까지 계속 국민의힘은 내분으로 굉장히 시끄럽잖아요. 이 결과도 다 지금 반영이 된 건가요? 아니면 아직 안 된 거예요? 이번 주에 조사가 좀 이루어지긴 했지만 다 반영됐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특히 오늘 같이 보셨던 기자회견도 오늘 오전에 있었고 또 오후에도 이제 청년 간담회 관련해서 또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반영이 되려면 빠르면 금요일 아니면 다음 주 월요일은 돼야지 정확하게 다 반영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슈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도 많지만 사실 안 보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뉴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고 그쵸. 사실 그러니까 월화수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었지만 저희는 뭐 좀 지나면 뭐가 속보가 그러니까요. 들어오고 좀 지나면 누가 무슨 말을 했다 그러고 그러니까 예. 뭐 클릭할 때마다 뭐가 계속 새로 고침을 계속하는 느낌이 맞아요. 있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모르시는 분들도 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지나려면 이제 주말 지난 여론조사를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아까 안철수 후보 지지율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나누긴 했는데 이 부분을 좀 집중해서 또 좀 씹어서 좀 소화를 시키려면 한번 좀 들여다볼까요? 네. 네. 자세히 분석해 봅시다. 네. 일단은 연령대로 한번 봐봤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아까랑 똑같은 그래프입니다. 똑같은 그래프인데 점 하나하나가 각 여론조사에서 연령별 지지율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래서 18세부터 20세, 그러니까 20대부터 우리가 보통 20대라고 얘기하는 20대부터 70대까지 이제 하나하나씩 그려본 건데 네. 기울기가 오른쪽으로 갈수록 가파르면 가파를수록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의 상승폭이 크다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자, 그러면 보시게 되면 어디가 가장 지금 기울기가 크죠? 기울기가 가파르죠. 20대에서 제일 그죠? 예, 가파른데요. 20대가 제일 기울기가 맞아요. 가파른데요. 그러니까 그 분석이 맞는 거예요. 20대가 가장 많이 안철수 후보에게 갔다. 다른 5, 60대를 보면 사실 모든 연령대에서 살짝씩 증가하기는 했지만 그다지 눈에 띄진 않는단 말이에요. 상승세가. 네. 그런데 뭉쳐있네요. 맞아요. 근데 20대랑 30대 그리고 40대 약간까지 요 좀 젊은 세대들에서 안철수로 많이 가는 그런 현상을 보실 수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는 2년별로 한번 보실 텐데요. 우리가 보통 설문조사를 할 때 물어보거든요. 너는 보수니, 중도니, 진보니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거에 따라서 나눈 거예요. 네. 그럼 보시면 진보는 거의 변화가 없죠. 진보는 오히려 떨어졌죠. 거의 직선이네요. 네. 저 정도. 근데 보수랑 중도는 이제 확 올랐고 오호. 특히 중도 쪽에서 안철수 후보에 대한 지지가 많이 높아졌다. 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역은 지금 저희가 그래프를 따로 그려오진 않았는데요. 충청 지역이 확실히 많이 올랐더라고요. 충청 지역이. 네. 그러니까 보통 중도 그리고 20, 30대가 캐스팅 보트라고 말하잖아요. 네네. 이분들이 많이 좀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예.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또 데이터를 한번 보면 어떤 방송사에서 물어봤어요. 너 안철수를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한테 지지 후보 바꿀 생각 있니? 라고 물어봤는데 53.4%가 바꿀 수도 있어. 라고 얘기를 했어요. 절반 이상이네요. 절반 이상. 절반 이상이에요. 53%는. 근데 보통 윤석열 후보나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15%에서 18% 정도가 바꾼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뭐 한 80% 이상이 네. 어쨌든 나는 이 후보를 지지하는 마음이 상당히 단단하고 네. 좀 이렇게 믿음이 있는데 맞아요. 어쨌든 지금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는 층은 살짝 보고 있는 그렇죠. 거네요.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올라가면서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게 된 사람들이라고 보는 게 조금 더 타당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3 후보를 우리가 양당제가 아니긴 하지만 네. 그러니까 두 당만 있는 나라는 아니긴 하지만 보통은 1당과 2당 후보 중에 한 사람이 결정되는 게 저희 보통의 대선이었잖아요. 네. 그러다 네. 보니까 제3지대에 표를 주는 것은 보통은 사표가 되는 거니까 그 사표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보통은 당선 가능성이 높은 사람한테 주죠. 그리고 이렇게 비호감 선거라고 얘기를 할 때는 그런 사람한테 준단 말이에요. 내가 진짜 싫어하는 사람을 당선시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당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상대방한테 표를 주게 돼 있는데 최선이 아니라 차선. 차선이 아니라 그러네요. 차선도 아니고. 그렇죠. 네. 보통 우리는 차선을 뽑는 선거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네. 이제 두 후보자다 비호감이 높을 때 이제 차악을 뽑는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차악을 뽑기 위해서
최악을 피하기 위해서 가장 당선 가능성이 높은 차악을 택한다는 게 이제 보통의 이제 선거 공식인데 네. 여기서는 이제 윤석열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점점 낮아지는 것처럼 보이니까 안철수 후보한테 이제 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지지 후보를 바꿀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 걸로 이 여론조사에 보이고요. 따르면. 그렇죠. 이 여론조사에 따르면.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지지율이 올라가기 시작하면 이제 관심이 없던 사람들도 이런 역학에 관심이 없던 사람들도 저 사람 뭐 있나 봐. 뭐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하긴 그 얘기를 해요. 아까도 뭐 윤석열 후보도 10%가 나왔을 맞아요. 때 여론뿐만 아니라 본인도 그렇고 움직이는 게 있었듯이 지금 10%선 넘어서 13% 얘기할 때 안철수 후보는 어제 이제 배종호 교수님도 말씀하셨는데 15%가 넘어가면 이게 좀 달라질 거다 양상이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맞아요. 그런 게 좀 있을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는 계속 올라갈 거라고 보여요. 당분간은. 근데 당분간은.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윤석열 후보가 또 어디까지 내려오느냐, 뭐 요거가 이슈가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기는 해요. 정말 잘 모르겠어요. 앞으로 2주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긴 해요. 설 전에 이 2주가 굉장히 관건일 것 같긴 한데 네. 심은정님이 노안의 난시에 힘들대요. 그러니까. 약간 좀 크게 그려야 되는데 네. 저희가 뭔가 많은 자료를 보여드리다 보니까 좀 그런 게 있고. 말로서라도 좀 설명을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네. 빌버 TV님이 TV 토론도 보면 볼만하겠다고. 지금 사실은 뭐 이 TV 토론 관련해 가지고 이제 윤석열 후보도 본인도 이제 TV 토론 좀 열심히 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앞으로 이제 TV 토론을 하면 또 이제 뚜껑을 열어보면 또 어떻게 될지 좀 그게 보일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결국은 이번에 이제 정권 교체냐, 이제 정권 교체를 바라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요것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 맞아요. 또 정권 교체를 원하는 사람들은 어쨌든 당선될 사람을 뽑겠다라는 의지가 강한 거잖아요. 맞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정권 교체 이번 선거의 성격을 묻는 조사도 이제 꾸준히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선거가 정권을 심판하는 거냐, 혹은 교체하는 거냐. 그런 성격의 선거냐 아니면 정권을 안정시켜서 뭔가 국정 운영을 계속 이어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냐 이렇게도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이번 선거의 시대 정신이 뭐냐? 네, 시대 정신이 뭐냐. 그래서 그거를 보통 정권 교체론의 비율중이 어떻게 되냐 뭐 이렇게 많이 보는데요. 그 MBS라는 조사가 있는데 네. 그 조사에서 이제 11월 1주부터 꾸준히 물어온 게 있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더 진한 색깔이 정권 교체론, 그러니까 바꿔야 된다라고 네. 얘기를 하는 거고 옅은 색깔이 정권 안정해야 된다, 문재인 정권 계승해야 된다, 뭐 이런 느낌의 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정권 교체론이 상당히 높았는데 그렇죠. 지금은 좀 떨어지고 안정론이 올라오고 있네요. 예. 맞아요. 그러니까 요게 이렇게 교차가 된 거는 저는 이게 되게 신기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선거의 성격이 바뀔 수도 있나? 그러니까요. 싶더라고요. 그래서 네. 똑같은 선거인데. 교차돼 보이는데 보통 그러니까 정치 평론하시는 분들이 말씀하시기로는 정권 교체론이 55%가 넘고 정권 안정론이 35% 이하여야 그러니까 100% 정권이 교체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 네.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럴 때는 이제 보통 정치에 바람이 분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 그 바람이 부는 게 55, 35 그게 임계점이라고 하던데요. 네. 11월 첫 주만 해도 사실 그 숫자에 가까웠거든요. 가까웠죠. 거의 똑같았거든요. 그런데 계속 거꾸로 가고 있어요. 시계가 거꾸로 가고 있어서 그러니까 12월 마지막 주쯤에는 이게 크로스가 일어난 거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말하는 그 여론조사 크로스랑 거의 비슷한 이제 시점이 약간씩 조금 차이가 나긴 하지만 그 크로스가 12월 마지막 주쯤에 있었던 거죠. 맞아요. 정권 안정론이 조금 올라오긴 하지만 사실 지금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약간 현 정권하고는 거리두기를 하는 모양새이긴 한데요. 맞아요, 예, 맞아요. 그러니까 기존 정권의 실정과 지금 코로나 상황도 사실 좋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차별을 둬야 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경선 초반에는 심판론이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원래도 이렇게 문 대통령하고 가까운 그런 정치적 성향을 정치적 그런 걸 갖고 있지는 않으니까요. 네. 근데 이거는 사실 우리가 좀 되짚어서 옛날로 돌아가 보면 이명박 정권에서 박근혜 정권으로 넘어갈 때도 비슷하거든요. 네. 사실 두 후보자들도 이명박 후보가 됐을 때 2008년이죠. 2008년 선거할 때 경선 때 엄청 물어뜯고 싸우고 서로 사이가 안 좋았던 사이였고 사실 이명박 MB파 그다음에 박근혜 친박 막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막 친박 갈려서 굉장히 사이가 안 좋은 상황이었잖아요. 당 내에서도.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 박근혜 문재인 대통령이 2012년에 붙었을 때 이명박에서 박근혜로 바뀌면 그건 정권 교체다라고 했던 그런 여론조사도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조선일보 조사였는데요. 네.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되는 것을 정권 교체로 보는 비율이 50.1%나 됐어요. 그리고 정권 재창출이라고 보는 사람은 34.6%밖에 안 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은 혹은 아니면은 뭐 일부 사람들은 저게 말이 돼? 둘 다 같은 당인데 왜 이명박에서 박근혜로 넘어오는데 정권 교체라고 생각을 하는 걸까? 뭐 이렇게 되는데 근데 두 사람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은 그럴 수 있는 거죠. 이명박하고 박근혜 두 후보는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았으니까. 네. 네. 근데 이번에도 에드리안 헐님은 정권 교체는 저건 제 생각엔 매체 영향이 큰 것 같네요 하셨고 TKPN님은 어차피 다른 사람으로 바뀌면 정권이 바뀌는 거지 당이 바뀌어야 되나 이런 의견도 댓글로 제시를 네네. 해주시긴 하셨어요. 맞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약간 성격이 그러니까 판단이 많이 갈리는 것 같아요. 이재명 후보가 되더라도 마찬가지로 박근혜 후보처럼 정권 교체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 아니다 뭐 똑같이 민주당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조사를 한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네. KSOI라는 조사회사에서 TBS의 의뢰로 11월 초에 조사를 한 거예요. 네. 근데 당시에 보니까 완전 반대의 결과예요. 그러네요. 박근혜, 이명박 때랑은 달리 정권 재창출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63%고 정권 교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23%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정리해 보면 이 후보가 거리두기를 하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이제 정권의 연장선상에 맞아요. 있다고 보는 사람이 많다는 거고 이 선거의 성격에 대해서는 유권자들이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는 좀 계속 볼 필요가 있겠네요. 저렇게 맞아요. 바뀌는 그래프를 보다 보면. 보통 세 가지를 본다고 하더라고요. 정권 유지냐, 정권 교체냐, 요거를 하나 봐야 되고 대통령 지지율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후보 지지율, 그 세 가지를 종합해서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고 하는데 지금 사실 후보 지지율 빼고는 후보 지지율은 40% 박스권 두 후보자 다 그렇게 있지만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사실 지난주 이번 주에 올해 들어서 가장 높았어요. 올해 들어서 가장 높았고 그리고 정권 교체론도 많이 낮아졌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같이 보면 지금 많이 이제 바람이 한쪽으로 불다가 약간 좀 이렇게 흔들리고 있잖아요. 살랑바람으로 바뀌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조금 신기한 건 또 저희 polmbc.co.kr 들어가시면 보실 수 있는데 또 민주당 지지율은 또 하락하고 있어요. 그래요? 국민의힘 지지율은 상승하고 있고 그렇죠. 그렇죠. 이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뭐 후보 교체나 혹은 단일화 뭐 이런 것들을 같이 이제 같이 뭐 이제 표현하시는 그런 여론조사의 표현이 여론조사에 나타나는 걸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너무 변수가 많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이 이슈만 알고 어떤 분들은 저 이슈만 아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네. 시간이 조금 흘러야 될 것 같고 그 시점이 보통 전문가들이 얘기하기로는 설 연휴. 부정민심. 부정민심, 그죠. 보통은 추석민심인데, 추석민심인데, 보통은 이제. 추석민심인데 바뀌면서 선거일이 바뀌면서 이제 설민심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계속 여론엠은 이제 계속 갑니다. 네. 요즘 정치권 흐름 보면은 여론조사 지지율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시청자분들도 느끼실 텐데. 그러니까. 저희 선거 그 홈페이지도 열렸거든요. 같이 보시면 여러 가지 조사와 이 가득한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좀만 더 고생해 주십시오. 장슬기 기자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큐시트 미리 살펴보는 큐시트 산책 노재필 기자입니다. 휴대전화 흘리고 갔어. 친절하게 휴대전화를 네네네. 챙겨주는 무심한 손길. 아. 노룩 패스. 약간 츤데레 같은 뭐 그런 느낌이 좀 있죠. 그렇죠. 저를 보면 네, 그죠? 그럼요. 네. 정말 따뜻하신 분이에요. 네, 오늘 근데 그 신청곡 위원회 새로 오신 분의 이 실명을 이렇게 방송에서 막 말씀하셔도 됩니까? 네, 그런가요? 죄송합니다. 손이 앨범 떨리고 말고 있어요. 아, 손이. 그래요? 네네네. 잘하고 있어요, 근데. 네, 아무튼 뭐 출연이라도 하셔야 되는 거 신고식을 굉장히 세게 했다고 생각을 지금 합니다. 출연 얘기 나오니까 막 손을. 네. 원래 이렇게 유튜브는 약간 좀 자유로운 게 있어야 돼요. 사실 네. 잘하셨어요. 아, 즐거웠습니다. 역시 우리 든든합니다. 네. 제가 말을 너무 많이 하는 그 시점이어가지고 네. 그렇죠. 네. 조용히 해야겠네요. 코코동절님께서 가죽 잡아 버렸냐고 하시는데 있죠. 잘 걸려 있어요. 있는데. 네. 내일 한번 입고 나오시는 거 어떠세요? 깔깔이랑 가죽 잠바랑 같이? 자켓이 이렇게 굉장히 근무복으로 쓰고 있어요. 가죽 아, 잠바를 한번 쓰고 있는데 네. 소리가 나더라고 자꾸. 그래서 이 방송 나오면 이렇게 막 움직일 때마다 이렇게 소리가 나가지고. 저번에 엘리베이터에서 잠깐 마주친 적이 네네네. 있어요. 노재필 기자를.
깜짝 놀랐어요. 모두가 놀랐어요. 딱 들어가는데 그렇죠. 가죽 점퍼를 입으신 딱 우리 두목님이 또 덩치도 좋으시니까 이렇게 딱 기다리고 계신데 저 아나운서 3명이 깜빡 놀랐습니다.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아니 그것도 있고 제가 그 깔깔이 있고 그 예능 맞다, 본부 맞다. 쪽에 있는 그쪽을 걸어가잖아요. 그 예능 본부에 젊은 친구들이 많이 있잖아요. 뭐 FD나 뭐 이런 분들이 저한테 인사하고 지나가요. 약간 군대에서의 그 말년병장의 느낌이 좀 나나 봐요. 그래서 저도 모르는 사람들이 막 인사 계속 하더라고. 예, 그래서 너무 자연스럽고. 너무 자연스럽게 딱 깔깔이고 가면 아무튼 뭐 좀 회사의 어떤 무질서를 제가 좀 조장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약간 들기도 하고. 자유로움이죠. 그럼요. 수평적인 뭐 회사 조직을 만들어 네. 가시는. 앨리스인 런던님이 해외 제외 공간 투표하시는 분들 부재자 신고가 1월 8일까지입니다. 서둘러 등록하세요. 얼마 안 알려주셨어요. 남았네요. 네. 3일 그렇죠. 남았네요. 네. 오늘 뭐 신규 확진자부터 말씀드릴게요. 네. 오늘은 2,877명. 서울 같은 경우는 975명으로 어제보다 70명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통제를 좀 하고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제 말씀을 드렸지만 청소년 방역 패스가 이제 그렇죠. 사실은 이제 법원 판결이 났고 정부가 재항고를 했어요 오늘.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투명한 상황이긴 한데 일단 정부 입장에서는 청소년 접종률에 좀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어떤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한 달에 뭐 20-30%씩 올라가다가 이제 미접종 상태인 청소년들 사이에서 백신을 맞지 않는 게 어떠냐라는 어떤 의견들이 좀 더 많이 올라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근데 정부 입장에서는 뭐냐면 그래도 중증 이상의 반응은 좀 247건 정도에 불과하니까 뭐 또 성인보다는 더 많은 어떤 그 이상 반응이 생겼을 경우에 더 많은 의료비를 지원해 준대요 청소년한테는. 근데 이제 아이가 어리면 그렇죠, 아무래도 그렇죠. 그러니까 부모도 걱정이 많은 되기도 상태에 하고 하기 또 때문에 법원에서 이제 그런 판결이 나오니까 그렇죠. 여러 가지가 좀 엇갈리는 네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정부랑 어떻게 보면 이제 학부모들하고 이제 의견이 좀 이렇게 충돌되는 부분이 좀 있는 거고. 맞아요. 네. 그래서 그 정부 같은 경우는 이제 학원이나 스터디 카페 같은 데가 이제 이 대상이잖아요. 네. 이게 대상인데 거기를 이제 방역 조치를 좀 강화하는 방안을 좀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방역 패스를 도입하는 대신에 그 제한을 두지 않았는데 면적당 들어가는 인원을 제한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방역 조치를 좀 강화하는 방안을 좀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자, 오늘 또 아침부터 뜨거웠던 소식. 윤석열 후보가 이틀 동안 집거를 하고 오늘 오전에 이제 발표를 했죠. 새로운 선대위 구성에 대해서. 근데 결국에는 이제 뭐 누가 뭐 권영세 뭐 무슨 원희룡 뭐 등등의 걸 떠나서 결국 가장 큰 뉴스는 김종인과의 결별 맞아요. 문제였던 것 같아요. 사실은. 그래서 아침에 이제 김종인 위원장 같은 경우는 출근하면서 본인이 먼저 내가 나간다. 뭐 약간 거의 악당 비슷한 걸 이렇게 발언을 좀 세게 하고 나갔어요. 사실. 네. 그러니까 뭐 능력이 좀 저 정도밖에 안 되면 내가 함께할 수 없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좀 얘기까지 하고 뭐 윤씨라는 표현도 쓰고 사실은. 근데 문제는 오늘의 어떤 그 포인트는 윤석열 선대위를 구성하겠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본인이 어떤 홀로 서기를 하겠다는 건데, 근데 아직은 이제 이 뭐 많은 기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준석 대표는 또 당내부에서 사퇴를 하라는 어떤 의견이 있는 상태도 안 나가겠다는 거거든요. 그쵸. 본인이. 그러니까 안 나가겠다. 계속 어떤 갈등의 어떤 불씨들은 살아 있는 거예요. 이 당 안에 전체적으로. 그래서 이게 과연 이제 뭐 선대위를 새로 꾸렸다고 해가지고 이게 어떻게 좀 잘 굴러갈지는 굉장히 의문인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다음에 저희가 단독 보도해드리고 있는 고 김다운 씨 사망 사건 관련해서 오늘도 속보 이어가는데 한전 측에서는 이걸 몰랐다라는 거거든요. 하청업체 직원의 사고이기 때문에 이 상황을 몰랐다는 건데 당시 현장에 한전 직원이 있었대요. 있었고 그럼 모르는 게 아니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저희가 과연 이렇게 몰랐다는 것만 가지고 어떻게 보면 책임을 피해갈 수 있는 건지 저희가 오늘 따져보는 리포트를 준비했습니다. 채팅 좀 읽어야 되는데 기호 0번 성지영 뭐 콧보님께서 얘기하시고 뭐 굉장히 영양가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네. 뭐 아무튼 네. 저기 뭐야 이재명 후보 선거 공약은 아주 센세이션하던데요. 탈모요? 탈모.
소확행 공약. 그러니까요. 좀 끌리셨습니까? 아, 저 상당히 끌렸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올해 저의 목표는 좀 그 성성한 머리를 좀 밀도 있게 좀 만들어 보는 건데. 또 뭐 왜냐면 이게 사람들은 어느 정도 이제 40대 한 중반 넘어가면 탈모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 이 아침마다 빠지는 게 다르거든요. 언제까지 그렇게 무성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있을 때 관리 잘하세요. 괜찮은데 네. 네. 예방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네. 빌로바 TV님이 오늘 이제 애교머리라고 또 칭찬해 주셨고, 홍순표님은 궁시렁거린다고 또 채찍을 날려주셨네요. 네. 다음 뉴스가 2개가 더 있는데 제목만 나가겠습니다. 그 빅브라더 성큼인데 뭐 그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오늘부터 시작이 됐는데 이게 과연 개인정보 유출에 문제는 없는지 좀 따져보는 리포트가 있고요. KTX가 오늘 그 영동 터널에서 궤도를 이탈해가지고 승객 7명이 다치는 사고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물건이 날아와가지고 네. 부딪히면서 그거를 뭐 어떤 그것 때문에 사고가 났대요. 선로 이탈했다고 하더라고요. 제보 영상 보니까 불꽃이 막 네네네. 튀는 모습이 예. 보이더라고요. 아직까지 복구 중이어가지고 상하이선 지금 운행이 좀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네. 네. 자, 오늘도 알차게 보냈고, 네. 이따가 저기 잠깐 옥상에서 봅시다. 아무튼 자, 내일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